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채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방금 화면이 나왔지만 오늘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확실히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 기아, LG전자 등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이 사고 있지만 기관의 좀 더 특징은 여기에 이제 증권, 은행, 금융주들을 더 매수하고 있는 것을 기관의 오늘 수급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제 1라운드를 통해서 수급 파이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자, 외국인은요, 롯데쇼핑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LG 생활건강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기업들끼리의 싸움이 있냐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뭐 큰 기업들끼리의 지금 이제 자존심 대결, 거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국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어느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이제 올해 상반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짓는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롯데쇼핑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권역에 오는 이 두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지금 과연 우리 포트에 담아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롯데쇼핑, LG생활건강 두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두 종목 모두 좀 오랜 리오프닝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오랜 또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럼 롯데쇼핑과 LG생활건강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손 오랜만에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롯데쇼핑이죠. 예. 네, 롯데쇼핑의 손을 좀 들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LG생활건강을 이제 뭐 기대를 저버리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LG생활건강보다 롯데쇼핑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자, 롯데쇼핑은 지주회사죠. 관계사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롯데 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시네마 이거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롯데 베트남을 또 가지고 있고 이게 많은 관련사 그리고 관련 산업을 지금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업황이 엄청나게 좋다면 사실 롯데쇼핑보다는 LG생활건강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화장품주들보다는 조금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 적자가 나고 있는 이 지점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부분에서 이제는 흑자로 좀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 구조 개편이 이제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적자가 나고 있는 매장들을 줄였다. 그리고 그것을 다 온라인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 롯데쇼핑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이 발판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운반에 대한 지금 이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롯데쇼핑은 이 롯데 글로벌로지스 이 물류센터를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동량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붙여드릴 수 있는 게 한샘이라는 가구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가구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판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미 판매처들을 다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샘 인수를 좀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롯데쇼핑에 관해서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가 10만 8천 원인데요. 오늘의 종가 부근에 이제 매수를 하셔서요. 손절 가격은 최근의 하단 가격 그리고 가격 마디가 바뀌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을 제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전 천천히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위드 코로나라 가는 국면에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돼서 물건을 사게 되고 영화를 관람하게 되게 되면 그냥 4분기 실적이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천천히 실적은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의 가격 전략도 모두 나왔습니다.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는 롯데쇼핑이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10만 원 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에서 롯데쇼핑의 승리를 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 파이트! 자, 2라운드는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기관은 매드팩토를 매수하고 있고 이 바이오에 관해서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알게 모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대신에 섹터 전체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좋은 소스,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단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너무 지금 악화된 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팩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언급 드렸던 기업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살아 돌아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 중소형 개별주를 봐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낙폭이 정말 컸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보면은 뭐 신약 개발 그리고 그렇죠. 임상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가 제약 바이오 어떻게 다뤄봐야 될지도 오늘 수급 파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의 승자도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승자 확인해 볼게요. 자, 기관의 픽 매드팩토인데 그때도 네. 매드팩토의 승리 아니었나요? 그때도 제가 매드팩토에 좀 손을 들어줬었죠. 예. 일단 근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는데 조정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을 법한 위치에서 실망적인 뉴스나 혹은 다른 뭐 테마에 엮이면서 또 좋지 못한 주가의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제약 3사가 모두 지금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깊은 상황.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악성 매물대가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다면 제약 바이오는 사실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 저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매드팩토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쪽에 많은 집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진행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암학회에 대한 이야기들. 네,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들어가면 매드팩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장암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예정이고요. 또 이제 최장암 임상 1상도 지금 동시에 진행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이 R&D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업과 맞아요. 연구를 좀 같이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확률적으로 더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또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코로나와 많은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로 좀 가야 된다는 맞아요. 의견도 많은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고 매드팩토는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신약 글로벌 그렇죠. 임상도 있고요. R&D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딱 포스트 코로나에서 제약바이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매드팩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매드팩토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뭐 매드팩토 저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5만 원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1차 혹은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차 정도 매수를 하실 생각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주가의 흐름과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10만 원 그 이상을 좀 바라봐야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1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팩토의 가격 전략도 나왔습니다. 깔끔하네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에서 매드팩토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비켜야겠네요. 자,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굉장히 사명이 길죠. 네, 예. RS 오토메이션 140670 로봇 관련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같은 종목군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공장들이 증설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로봇 산업의 외형 성장과 수혜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확대에 따른 수혜를 RS 오토메이션뿐만 아니고 로봇 산업, 로봇 관련주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이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사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네.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나 항상 맞아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 가장 좋은 또 산업군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RS 오토메이션은 얼마나 또 매력적인 가격일지 자,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인데요? 네, RS 오토메이션 뭐 고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주가를 좀 길게 해버리면 아직 뭐 움직일 만한 폭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붙어준다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시세를 한번 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목표가 17,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가는 11,000원을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17,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롯데쇼핑과 매드팩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RS 오토메이션 세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